Welcome to my class. 33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의 목표는 1번 We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main idea of the passage. 그래서 지문의 중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번은 We will be able to explain the sentence structures of the passage. 그리고 문장의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3번 수업을 시작할게요. 저번에 31번에 제가 영상을 올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빈칸을 채우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 있다 하면서 소개한 문제풀이법이 있었죠. 일단 빈칸의 특징은 무엇이다? 빈칸을 아무데나 뚫는다? 아니다. 중요한 내용에 뚫는다. 그래서 빈칸이 있는 문장이 곧 주제 문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빈칸 문장 먼저 읽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빈칸 문장을 읽고 나서 그 빈칸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대략 가닥을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빈칸 앞뒤를 읽어보니까 빈칸에는 뭐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거를 넣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뭘 주의해야 되는지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에 따라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글을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글을 읽은 다음에 1, 2, 3, 4, 5에 있는 보기를 빈칸에 하나씩 다 넣어본다 그랬나요? 아니죠. 그럴 시간이 없죠. 그래서 미리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나의 언어로 우리말로 미리 정해놓은 다음에 그거랑 가장 근접한 것을 보기 중에 찾는 게 빠른 문제풀이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풀이법에 따라서 이번에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33번도 빈칸 문제니까 빈칸부터 읽어야지 했으니까 이 마지막 줄쯤이 보이네요. 이 문장은 whatever technique에서 시작해요. Whatever technique is used. 어떠한 기술이 사용되든 간에 그래서 여기에 수동태가 쓰였죠. be 플러스 pp니까 기술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The students must know that you 삐리리. 그럼 학생들은 알 것임에 틀림이 없다. 너가 삐리리 하다는 것을. 그럼 일단 여기에 이제 빈칸에 들어갈 목표를 대략적으로 설정하면은 학생들이 알 것, 학생들이 뭘 아는지를 난 이 글 읽으면서 찾아야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빈칸이 들어간 문장이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읽는데 약간의 좀 더 유연한 방법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빈칸 읽는데 읽어라 라는 걸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지 말고 그 빈칸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유연하게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는 끝에서 두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글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글의 구조가 샌드위치를 닮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끝날 때도 처음에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제를 간략히 언급하거나 이 내용을 갈무리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칸에서 바로 다음 문장이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과 굉장히 내용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고 주제에 가까울 거기 때문에 이 한 문장 정도를 미리 읽는 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But the concern must be genuine. The students can't be fooled. 그러나 역접이 나와 있으니까 앞에랑은 반대되는 얘기겠죠? 그러나 그 걱정은 must be genuine. genuine 하면 진짜의, 진실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은 진실되어야 한다. 왜냐면은 the students can't be fooled. fool 이 명사로 바보라고 알고 있겠지만 동사로는 타동사로 누구누구를 속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학생들은 속여질 수 없다.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학생들 못 속인다는 거죠. 학생들은 다 안다는 거죠. 만약에 그 걱정이 진심이 아니면은 다 알아채기 때문에 진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줘야 된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 지문은 제가 보기에 되게 허점이 많아요. 왜냐면은 빈칸에서 학생들은 빈칸 할 거야. 그러나 그 걱정은 진실돼야 돼. 이렇게 말하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대충 유추할 수 있지 않아요? 여기에는 어쨌든 간에 뭔가 학생들을 걱정해 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겠죠. 그러나 그 걱정이 진실돼야 돼. 이렇게 말하려면 앞에서 걱정이란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빈칸에는 대략 뭔가 학생들을 걱정해 주는 거라는 걸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사실 이미 답도 보여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요령만 가지고 문제 푸는 걸 먼저 익히면 안 되고 이제 해석이랑 단어랑 문법이 다 잡힌 다음에 이제 이 요령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우리는 이 정도 가닥을 잡고서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빈칸을 먼저 읽었잖아요. 그럼 그냥 읽을까? 문제를?
빈칸에서 설정한 목표를 계속 상기시키면서 그 목표에 해당하는 정보가 나오는지 아닌지 판별하면서 읽어야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게 뭘까? 뭔가 학생들을 걱정해 주는 거와 관련된 건데 그게 어디에 나올까를 중심을 그걸 목표를 잡고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Motivation may come from several sources. 동기부여라는 것이 올 수 있다. 몇 가지의 원천으로부터. 그러니까 source 하면은 뭐 원천, 자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기라는 게 몇 가지 원천에서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글쓴이라면 동기는 몇 가지 원천에서 와. 이러고 끝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몇 가지 원천이 뭔지 분명히 뒤에서 설명할 거야. 그래서 요런 이제 글의 대략적인 일반적인 구조에 대한 감이 있으면 앞에 무슨 내용 나올지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글 읽기가 훨씬 편해요. 그럼 뒤에는 several sources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겠죠. So it may be the respect I give every student, the daily greeting I give at my classroom door, the undivided attention when I listen to a student, a pat on the shoulder, whether the job was done well or not, an accepting smile, or simply I love you when it is most needed. 이런 것들이 다 several sources의 예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예시라는 거를 파악을 했으면 여기에 있는 이 여러 줄은 다 several sources의 예시야. 근데 빈칸 문제는 빈칸을 뚫려 있는 걸 채우면 되는 문제고 빈칸은 중요한 정보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시가 중요할까요? 예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33번쯤 왔는데 시간이 모자라다. 그럼 이 예시는 이제 건너뛰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이니까 다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것은 했을 때 이시 가리키는 게 뭘까? 모티베이션이겠죠. 동기라는 것은 maybe the respect I give every student. 내가 모든 학생에게 주는 존중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학생들을 존중하는 데에서 학생들의 동기부여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respect 하고 여기 더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respect는 명사, 존중, respect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명사, respect, I 이렇게 충돌하면 이 사이에 어떤 관계사 같은 게 생략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여기에도 대시라는 땡땡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는데 뭘까요? 뒤에 뭐가 빠졌을까?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지금 생략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give 다음에 every student 목적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목적어 있는데 every student 목적어 맞는데 give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를 필요로 하는 동사예요. 이거는 이제 외울 필요도 없고 의미를 논리적으로 잘 추론해보면 당연한 건데 give의 뜻이 뭐죠? 주다. 근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give의 뜻은 주다가 아니라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 예요. 그러니까 뭐뭐 빈칸이 두 개죠. 그러니까 뒤에 문장 성분 두 개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다는 말 자체가 누구한테 줄 건지, 무엇을 줄 건지 이 두 가지의 문장 성분의 정보를 충족시켜야 의미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give라는 건 사형식이야, 수요 동사야, 목적어 두 개야. 이걸 외울 필요가 전혀 없고 준다는 의미 자체가 당연히 그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every student 하면 누구에게는 말했지만 무엇을 주는지에 간접 목적어 뒤에 직접 목적어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위치를 제가 잘못 표시했어요. 여기에. 그래서 every student에게 무엇을 줄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직접 목적어가 생략돼 있어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t may be the respect that I give every student 해도 괜찮고 it may be the respect I give every student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존중을 해줄 때 애들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도 있고 The daily greeting I give at my classroom door. 그리고 그 교실의 문 앞에서 내가 모든 애들한테 주는 매일 하는 인사가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도 있고 란 뜻인데 여기도 greeting 인사 명사예요. 그리고 I 명사 충돌했죠. 여기도 앞에랑 똑같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뒤에는 give가 목적어 두 개를 필요로 하는데 둘 다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추측해 볼 수 있느냐? 여기에도 사실 이제 every student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을 수 있죠. 근데 굳이 같은 정보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the undivided attention when I listen to a student. 그러니까 내가 listen to a student 하면 학생을 듣다. 좀 더 의역해 보면 무슨 뜻일까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의 undivided attention, 나뉘어지지 않은 관심.
요것도 이제 문맥에 맞게 의역을 해보면 나뉘어지지 않는 관심이 뭘까요? 자, 관심을 나눈다는 거는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신경을 쓴다는 건데 그게 나뉘어 있지 않다는 거는 이 학생한테만 관심을 쓰는 거죠. 그래서 undivided attention 여기서 온전한 관심. 딱 그 오롯이 그 학생만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관심 또는 a pat은 이제 쓰다듬는 거예요. on the shoulder. 그러니까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 주는 거. whether the job was done well or not. 그래서 the job이라는 게 학생이 한 일이겠죠. 그래서 학생이 발표를 했거나 과제를 했거나 이런 것이 was done 수동태로 쓰였어요.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잘 또는 잘 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잘 되던 잘 되지 않던 간에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격려해 주는 거. 또는 an accepting smile. accept 하면 수용하다는 뜻인데 수용하는 웃음. 이거 교과서 2과에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분사에 수식이 나오고 있어요. 분사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용하는 웃음. 이제 수용하는 웃음이라는 건 뭘까요? 뭔가 관대한 미소를 얘기를 해주겠죠.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포용해주는 그런 미소. Or simply I love you when it is most needed. 또는 그냥 사랑해라는 말. 언제나면은 그 말이 제일 필요할 때. 그래서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I love you라고 quotation mark 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 말이 필요해지는 거니까 be 플러스 pp로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제일 필요할 때 그 말을 건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게 학생들에 대한 존중, 인사하는 거, 뭐 관심을 쏟는 거, 어깨를 두드려주는 거, 웃어주는 거,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거. 이 6가지가 뭐에 해당한다? several sources의 예시인 거죠. 그래서 읽고 나서 보니까 역시 예시는 빈칸, 그러니까 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기묘한 정보를 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동기가 다양한 원천에서 온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나머지를 다 까먹은 채로 뒤로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It may simply be asking how things are at home. 또는 how things are 이라는 거는 물건이 어떻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간단히. 그래서 너 요즘 집에서 어떠니?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봐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학생들에게 동기부여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So for one student considering dropping out of school, it was a note from me after one of his frequent absences saying that he made my day when I saw him at school. 그러니까 어떤 한 명의 학생에게는 근데 어떤 학생인지를 여기 후치 수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전에 교과서 2과에서 봤던 거죠. 분사의 후치 수식. 근데 앞에서는 전치 후식이 나왔었죠. 전치 수식이 나왔었죠. 어디지? accepting smile. 보통은 형용사가 명사를 이렇게 앞에서 뒤로 꾸며요. 근데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건 어떤 경우라고 했죠? 이렇게 분사가 구를 이루어서 덩어리라서 무거울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민다. 그래서 후치 수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교과서에 나온 후치 수식은 과거 분사의 후치 수식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지문에는 다 현재 분사의 수식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ing 붙인 현재 수식이 앞에 one student를 꾸미고 있어요. 학생이긴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냐면 drop out of 하면 중퇴하다, 자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둘 것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It was a note. 그럼 이시 가리키는 게 뭘까? 맨 앞에 있었던 motivation인 거죠. 동기부여되는 원천이 뭐였냐면 was a note from me. 나에게 받은 쪽지 한 장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글쓴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교사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인 거죠. After 뭐 한 뒤에 one of his frequent absences. absence 하면 결석이에요. 근데 one of 하면 항상 뒤에 복수명사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복수명사로 쓰여 있어요. 근데 이거 외울 필요도 없고 one of 복수명사 이거 외우는 분들이 계신데 당연히 여러 개 중에 한 개 해야 말이 되죠. 한 개 중에 한 개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뒤에 복수명사인 건 당연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한 결석 중에 한 번 결석했을 때 그 다음 날에 선생님이 노트를 준 거죠. 근데 그 노트에 무슨 말이 쓰여 있었냐면은 여기서 노트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하는 분사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사의 후치 수식이 지금 2번이 나온 거예요. Considering, saying. 뭐라고 말하는 노트냐면은 that 이하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that은 say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그래서 전에 이제 접속사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헷갈릴 테니까. 제가 숙제를 내드렸더니 동격의 접속사 말고 이 명사절 접속사 쓴 분 굉장히 많았어요. 둘은 완전히 다르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문장 안에서 주목보 역할 중에 하나를 맡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say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대리아를 말하는 노트 이렇게. 그래서 대리아, say의 목적어 내용을 뭐냐면 He made my day. 그가 나의 날을 만들었다. 이건 영어적인 표현인데 you made my day 하면은 너가 날 행복하게 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라고 선생님이 너가 학교에 오면 선생님이 참 행복해 이렇게 쪽지를 써서 준 거예요. When I saw him in school. 그래서 여러 번 결석을 하다가 학교에 오랜만에 와서 걔를 학교에서 봤을 때 너 덕분에 선생님이 행복해 이렇게 쪽지를 써서 준 거죠. 그럴 때 학생들이 동기부여를 받는다. 그러면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상기시키면서 계속 갔어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글을 읽을 때 글한테 끌려가면 안 되고 내가 능동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질문은 내가 찾아야 될 정보가 뭐였지? 학생들이 뭘 알아야 되지? 그러면은 걱정해주는 거라 그랬는데 앞에서 그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학생들한테 관심 갖고 걱정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죠. 그래서 그 사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을 읽어보면 He came to me with a note with tears in his eyes and thanked me. 그래서 그는 누구죠? 그 쪽지 받은 학생 왔어요. 나한테 뭘 가지고 그 쪽지를 가지고 눈물이 어린 채 그의 눈에 그리고 나한테 고마워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came이 1번이고 thanked가 2번이에요. 둘이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죠. 병렬인 건 어떻게 안 하면 접속사 뒤에 새로운 절이 시작돼야 되는데 주어가 없어. 왜? 공유하는 주어가 같으니까 똑같이 he라서 생략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같아서 이 동사 1번 came과 2번 thanked는 인칭, 수, 시제에 있어서 일치가 되죠. 항상 이게 병렬 구조다. 그래서 여기도 과거형, 여기도 과거형 이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걔가 눈물이 어린 채로 쪽지를 들고 와서 고맙다고 했대요. He will graduate this year. 그러니까 걔는 올해 이제 졸업할 예정인 그런 학생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왜 들어갔을까요? 갑자기 걔가 졸업한다는 게 안물안궁 할 수 있는데 왜 들어갔죠? 걔가 중퇴하려던 애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너 덕분에 you made my day 이 한마디로 학생이 동기부여 받아서 이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던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는 학생들 격려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라는 것도 왜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 가지 테크닉을 다 알려줬어요. 인사하기, 존중하기, 웃어주기. 근데 그 무슨 방법을 쓰든 간에 학생들은 뭘 알게 될 거냐면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걱정하고 신경 쓴다는 거. 그래서 여기 앞에서 우리가 이미 뒷문장, 마지막 문장을 읽고 추측했던 내용이 들어맞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를 학생들이 알 것임에 틀림이 없다. 어떤 방법을 써도 대신에 그 걱정은 진실돼야 된다. 학생들은 진실되지 않은 걱정이 어떤 건지를 다 알아채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거, 선생님이 학생들을 걱정한다. 제일 근접한 게 1, 2, 3, 4, 5번 중에 뭘까요? 그들을 신경 쓴다. 1번이죠. 그래서 care 하면 신경 쓰다. 그래서 2번 keep your words 하면 말을 지킨다는 거는 약속 지킨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 너네 이번에 다 잘하면 뭐 피자 사줄게 이렇게 말했으면 그 말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글에서는 약속을 해서 지킨다 이런 얘기 안 나왔으니까 2번 아니고 differ from them. 그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이고 넌 학생이야. 이렇게 너와 난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안 나왔죠. 4번 evaluate their performance. 그들의 이제 능력을 수행을 평가한다. 너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 해달라는 얘기가 없었죠. 네, 5번에 communicate with their parents. 부모님과 대화한다.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답을 고르기에도 상당히 쉬웠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 근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해석을 할 때 왠지 이 실수를 다들 많이 할 것 같아요. must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의 의미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조동사로서 must는 의무뿐만 아니라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강한 추측. 그래서 강한 추측일 때 뜻은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쓰인 이 must랑 두 번째 쓰인 이 must는 뜻이 달라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선생님이 날 신경 써주는구나 라는 걸 알 것임에 틀림없다. 이게 자연스럽죠. 학생들이 알아야만 한다. 이러고 말이 이상하잖아요. 너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선생님이 걱정해 주든 간에 다 그 걱정하는 마음을 알아차릴 것임에 틀림이 없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must는 강한 추측의 must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must는 but the concern must be genuine. 근데 이제 그 걱정은 어때야 되냐면 진실돼야 한다. 여기서는 이제 의무의 의미로 쓰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래서 must라는 조동사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번 기회에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33번 지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